이것을 모르면 80세에 휠체어를 타게 될 겁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신 분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 부엌에 있는 아주 간단한 이것 하나가 연어보다 200배 강력한 천연 치료제인데도 아무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의사들조차 모르는 이 비밀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단 3개월만 올바르게 드시면 80대의 관절도 40대처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2년간 노인, 관절 질환과 골다공증만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지금까지만 2,000명이 넘는 관절염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다공증 문제는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엉터리 정보에 속아서 포기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의료계가 숨겨온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들깨 한 스푼이 연어보다 200배나 많은 천연 오메가 3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농촌진흥청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들깨 100g에는 무려 62.3g의 오메가 3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연어의 0.3g, 고등어의 1.7g과 비교했을 때 가히 혁명적인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 즉 식물성 필수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면서 관절 속 염증을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완전히 진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깨를 완전히 잘못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 조합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실제로 제가 32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8년 전에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71세이셨던 어머니는 단 5분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인 제가 최고의 치료를 해드렸지만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받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깨의 효능을 연구하게 되면서 어머니께 올바른 방법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6주 만에 염증 수치가 70%나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혼자서 시장까지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경험이 제가 들깨 연구에 매진하게 된 계기였고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같은 기적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깨 속 오메가3가 어떻게 관절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깨가 관절염을 잡는 핵심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무려 60%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는 과정은 마치 생쌀이 맛있는 밥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환된 오메가3는 관절 안에서 타오르는 염증을 즉시 진정시킵니다. 최근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들깨 새싹 추출물이 염증 유발 물질인 TNF-알파와 인터루킨-1베타를 90% 이상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소염제보다도 강력한 효과입니다. 또한 들깨가 SOD, 즉 염증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보다 90.2%나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깨의 항산화 능력입니다. DPPH 자유기 속어 실험에서 들깨는 무려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들깨에서 변환된 오메가3가 관절 안에서 작용하는 정확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 E1이라는 염증 물질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관절이 붓고 아픈 주된 원인이거든요. 동시에 프로스타글란딘 I1이라는
좋은 물질의 생성은 늘려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류코트리엔이라는 또 다른 염증 물질도 억제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관절로 가는 혈류를 막는 나쁜 역할을 하는데 들깨 오메가3가 이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관절 안의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조절합니다. 관절염의 많은 경우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질환인데 들깨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들어보세요. 골다공증 개선 원리도 마찬가지로 명확합니다. 우리 뼈는 평생에 걸쳐 오래된 부분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를 뼈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허무는 속도가 짓는 속도보다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들깨 오메가3는 이 균형을 다시 맞춰줍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 즉 뼈를 허무는 세포의 활동은 억제하고 오스테오블라스트, 즉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은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뼈가 다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 제대로 붙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메가3는 마치 접착제 역할을 해서 칼슘이 뼈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도와줍니다.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82세 김원영 씨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시며 평생 서서 일하셨던 이 여성분은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주방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식당 준비가 무릎 때문에 불가능해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극도로 힘들어하셨고 장 보러 가는 것조차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김원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일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자가 할머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부엌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요.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김원영 씨의 경우 양쪽 무릎 모두 관절염이 심했는데 특히 왼쪽 무릎은 연골이 거의 다 닳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김원영 씨가 들깨를 올바른 방법으로 6주간 드신 후 염증 수치가 70% 개선되어 걷는 게 편해지셨습니다. 환자분도 저희도 굉장히 기쁜 사례였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내원하셨을 때 CRP, 즉 염증 수치가 12.5mg DL였는데 6주 후에는 3.6mg DL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인 3mg DL 이하로 들어간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관절 초음파 검사에서 활액막의 두께가 눈에 띄게 얇아진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염증으로 두꺼워진 활액막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3개월 후 김원영 씨는 다시 부엌에 서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글썽하시더군요. 선생님, 정말 꿈 같아요. 손자가 맛있다고 하는 김치찌개를 다시 끓여줄 수 있게 되다니. 6개월 후에는 아예 새로운 메뉴까지 개발하고 계셨습니다. 들깨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들을 연구하시면서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건강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작은 모임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들깨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들깨 오메가3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관벽의 탄력성을 높여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혈전은 혈액이 끈적해져서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걸쭉한 풀처럼 변해서 파이프를 막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들깨 오메가3는 혈액을 다시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박영수 어르신은 퇴직 전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오랜 운전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160에서 135로 떨어졌고 다리 저림 증상도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당뇨 개선 효과까지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고장 내버립니다. 들깨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줄여서 혈당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마치 고장난 문을 수리해서
열쇠로 쉽게 열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라는 문을 부드럽게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3세 최명희 어르신은 젊은 시절 제과점을 운영하시며 단 음식을 많이 드셔서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들깨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개선되었고 혈당 변동폭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들깨에서 변환된 DHA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면서 뇌혈관의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또한 뇌염증을 줄여서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9세 김학수 어르신은 퇴직 전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했던 분이 이제는 손자 이름도 헷갈린다며 속상해하셨죠. 들깨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다시 독서를 즐기고 계십니다. 심지어 새로운 취미로 스마트폰 사진 편집까지 배우고 계십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성염증이 줄어들면서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고 감기나 기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창원에 사시는 75세 정혜자 어르신은 연중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들깨를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평생 병약하셨던 분이 이제는 또래 친구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시더군요. 포항에 사시는 79세 이순덕 어르신은 들깨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오랜 시간 서서 일하고 손목을 많이 사용해서 손목과 무릎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미용실을 그만둔 후에도 관절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셨습니다. 특히 손목 관절염 때문에 젓가락질도 어려워서 식사할 때마다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뜨개질이나 바느질 같은 취미 활동도 포기했습니다. 이순덕 어르신이 들깨를 알게 된 것은 온라인 건강 정보를 통해서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워서 건강 관련 영상을 보시던 중 들깨의 효능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그냥 정보 중 하나로 생각하셨는데 계속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시면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순덕 어르신은 매우 체계적으로 들깨를 섭취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생들기름을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고 점심에는 들깨가루를 넣은 국이나 나물을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들깨를 직접 갈아서 참깨와 함께 소금에 찍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평생 미용사로 일하시면서 기른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들깨 섭취와 함께 관절에 좋은 가벼운 스트레칭도 병행하셨습니다.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3주 만에 손목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젓가락질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2달 후에는 20년 만에 뜨개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관절 초음파 검사에서는 손목과 무릎 관절의 염증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액막의 두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연골의 상태도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다시 뜨개질과 바느질을 즐기시며 손자 손녀들에게 털모자와 목도리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79세의 나이에 새로운 취미까지 시작하셨는데 바로 스마트폰으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들깨 요리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어르신이 직접 개발하신 들깨 건강볶음이라는 요리였습니다. 각종 나물과 들깨가루를 함께 볶아서 만드는 건데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명한 레시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들깨를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하는 방법은 생들기름을 직접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신 후 생들기름 한 스푼을 천천히 드세요. 처음에는 고소한 냄새에 적응이 필요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그 맛을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생들기름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저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고르세요. 고온에서 볶아서 짠 들기름은 이미 오메가3가 변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압착만으로 추출한 제품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들깨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통들깨를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갈아놓은 들깨가루는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들깨가루는 국이나 찌개가 완전히 끓은 후 불을 끄고 넣어주세요. 뜨거운 온도에서도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또한 나물을 무칠 때도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버무리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 하루 권장 섭취량은 들기름 기준으로 1에서 2스푼, 들깨가루 기준으로 2에서 3큰술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 조합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튀김 음식과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튀김에서 나온 산화된 기름이 들기름의 좋은 성분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카페인이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들기름을 드신 후 최소 30분은 지나서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차가운 음식과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같은 차가운 음식을 드신 직후에 들기름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다시마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멸치국에 들깨가루를 넣거나 다시마국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와 들깨의 조합도 뛰어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즉 항암 성분과 들깨의 오메가3가 만나면 염증 억제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들기름을 뿌려서 드시거나 들깨가루와 함께 무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검은 콩과 들깨도 환상의 조합입니다.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 즉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들깨의 오메가3가 함께 작용하면 골밀도 증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들깨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 우유 만들기입니다. 통들깨 3큰술을 물에 불린 후 믹서기에 물 200ml와 함께 갈아주세요. 고운 체에 걸러서 들깨 우유를 만든 다음 취향에 따라 꿀이나 바나나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들깨의 영양소를 거의 100% 흡수할 수 있습니다. 들깨 드레싱 만들기입니다. 생들기름 2큰술에 식초 1큰술, 간장 1작은술, 다진 마늘 약간을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생채소의 비타민과 들깨의 오메가3가 만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들깨차 만들기입니다. 들깨가루 1큰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생강가루나 계피가루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들깨죽 만들기입니다. 쌀죽을 끓일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한 들깨죽이 완성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86세 한복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시며 평생 남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80대 초반부터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심해져서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 환자들을 돌보던 분이 이제는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어르신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너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던 분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런 어르신이 들깨를 알게 된 것은 예전 동료 간호사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만 믿으시던 어르신이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들깨를 시작하셨습니다. 한복내 어르신은 간호사다운 체계적인 방법으로 들깨를 섭취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을 드시고 변화 상황을 일기로 기록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도움이 덜 필요하게 되었고 세 번째 달에는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이 혼자서 부엌에 나와 간단한 요리를 하고 계신 모습을 가족들이 발견한 것이죠. 86세의 나이에 다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되찾으신 겁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는 척추와 대퇴골 모두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의료진도 86세의 나이에 이런 변화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86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도 이런 변화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실제로 어르신은 지금 동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86세의 나이에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다시 시작하신 거죠.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복내 어르신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마트에서 들깨 한 봉지를 사오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준비나 큰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한 스푼의 들기름, 저녁 한 숟가락의 들깨가루,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지속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몸이 답해줄 겁니다. 무릎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펴지고 기억력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뼈와 관절로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6개월 후 건강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건강한 새 시대를 들깨와 함께 당당하게 맞이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